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퍼티의 마지막으로 복사, 우리 뭐 프로퍼티 다 알아보긴 했는데 이 복사의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어떤 등호나 세터 등을 통해서 복사를 해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 객체의 주소를 포인터 P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포인터 P의 값을 다른 포인터 변수 Q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바로 두 개는 같은 주소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즉 같은 객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터 값의 복사를 일종의 프리미티브 형식으로 봐서 이 프로퍼티의 어사인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포인터를 복사를 해주는데 똑같이 포인터 값을 복사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리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포인터 P에 이 객체 주소를 할당을 해주고 다음에 또 다른 포인터 Q에 이렇게 객체 주소를 할당해 줄 때 리테인 값을 늘려서 이게 릴리즈를 해줘도 이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Q가 릴리즈가 될 때 Q를 더 이상 안 쓴다고 할 때 이 객체가 파괴되는 리테인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두 개의 포인터가 같은 값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얕은 복사,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마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을 복사하는데 이 마이 오브젝트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서 또 다른 인스턴스를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서 이 마이 오브젝트의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하면, 이 멤버 변수들을 그대로 복사를 하면 이 컴포지트 오브젝트는 주소도 요대로 가져오게 되겠죠. 요렇게 하게 되면은 요 안에 컴포지트 오브젝트의 리테인 값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얕은 복사로 볼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깊은 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깊은 복사는 마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바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멤버 인스턴스들을 그대로 복사해 와서 같은 값이지만 전혀 다른 인스턴스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는 것을 깊은 복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사를 할 때 어느 깊이까지 해줄지가 바로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결정해 줄 사안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 my 오브젝트라는 요 값은 나중에 이 복사를 해와서 이 안에 있는 다른 값들은 변경할 소지가 있어요. 대신 기존의 것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컴포지트 오브젝트는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복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만 복사를 하면 되겠죠. 반면에 내가 복사를 하는데 이 컴포지트 오브젝트의 값과 마이셀의 값들을 전부 다 변경을 해야 된다. 요거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그러면 이런 깊은 복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사의 깊이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바로 우리 프로그래머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인터 추적하는 거 좀 재미가 없고 힘드시니까 그냥 간략하게 개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yCell이라는 요 가장 하단에 있는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 클래스에는 인테이저 age, 나이와 다음에 무슨 비율값, 레이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세터를 통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나는 copy with John으로 하겠다. 그래서 nscopying이라는 프로토콜을 채용을 해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myCell을 세터를 쓰게 되면은 복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myCell은 이렇게, 그 다음에 myCell에서는 copy with John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그 위에 있는 컴포지트 오브젝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트 오브젝트도 이번에도 역시 nscopying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느낌 오시죠? myCell과 컴포지트 오브젝트가 전부 nscopying 프로토콜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제에 있는 것은 바로 깊은 복사가 됩니다. 깊은 복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copy with John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opy with John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opy with John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트 연산자를 써서 세터를 호출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myCell은 복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당연히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딥카피로 동작을 하고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최상단의 마이 오브젝트 볼게요. 마이 오브젝트도 이렇게 컴포지트 오브젝트를 카피를 하고 있죠. 이 마이 오브젝트도 프로퍼티에서 이 카핑 옵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카피 위드 존을 호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이 오브젝트 자체는 카피 위드 존이라는 현재는 채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메인에서 이것을 카피하는 그대로 따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컴포지트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컴포지트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age 10과 rate 1.0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컴포지트 오브젝트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 오브젝트 값을 각각 두 개를 만들어줬죠. 소스와 타겟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init with 오브젝트에서 이 컴포지트의 소스와 똑같이 컴포지트의 소스를 두 개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마이 오브젝트의 내용을 출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쭉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예제 한번 간단히 볼게요. 그럼 컴포지트 소스는 2360 그래서 여기 2360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2360이 만들어지고 마이셀은 각각 2420 다음에 2530 이렇게 각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이 오브젝트 오브젝트 소스를 만들고 오브젝트 타켓 두 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 컴포지트 소스의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초기화를 시켜줬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컴포지트 소스 자체는 이렇게 카피가 됩니다. 이렇게 카피가 돼서 같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인스턴스를 연결을 해줘서 이런 카피가 구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타켓도 이렇게 전혀 다른 포인터 값을 가지고 있죠. 이것으로 이제 디카피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과 2 부분에 카피 대신 리테인으로 교체를 하면은 결과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마이셀을 리테인으로 바꿨을 때는 바로 컴포지트 소스까지만 이렇게 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셀 자체는 리테인 값이 증가한다. 그래서 마이셀의 리테인들이 서로 할당이 되고 나면 증가하는 것을 리테인 카운터가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 컴포지트 소스 자체도 리테인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에는 제일 얕은 복사가 되겠죠. 이제 이러한 예제들은 저희가 우리 엑스코드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이 카피를 구현할 수 있는 예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카피를 한번 구현해 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